야, 넷플릭스 이제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이제 디즈니 같은 들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진짜 히트인 것 같은데요. 아, 저 이거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5살도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가를 확인해 보니 마이너스 6% 이상으로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제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차트 분석을 하면서 실적 발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동영상 만든 게 넷플릭스 대해서였거든요. 이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 이거 매수 찬스다. 그게 아마 10월 달력을 보면 10월 6일 딱 여기네요. 10월 6일에 제가 여기서 아, 이거 매수 찬스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게 강력하게 얘기한 적이 기억이 났어요. 그 이후로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갔고요. 트럼프가 이상만 하면서 또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래도 결국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이제 실적 발표 이후로 다시 여기 1160이 여기 있는데요. 다시 여기로 떨어질 예상입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 주식시장이 열자마자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숫자가 좋으면 그러면 조금 더 매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죠.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대가 너무 컸어요. 사람들이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최소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대보다 안 좋은 숫자가 나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숫자가 바로 뭐냐면요. EPS예요. EPS는 뭐냐면요. 순이익 나누기 주식 수거든요. 쉽게 말해서 순이익, 영어로 net income 숫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EPS 숫자도 예상보다 떨어진 겁니다. 이것만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요. 순이익이 예상만큼 이렇게 낮게 나왔다. 그래서 EPS도 낮게 나왔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보겠습니다. 순이익이 2025년 2분기 때는 3,125달러였는데 2025년 3분기에는 2,547달러로 떨어졌고 물론 이거는 밀리언즈니까 뭐 2,547달러가 아니겠죠. 아무튼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4분기 때는 2,355까지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숫자만 보고 야 어떻게 하면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확 내려간 겁니다. 실적 발표를 또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9월 30일 발표가 어제 새벽에 나왔는데 3개월 전에는 이만큼 숫자였는데 3분기 끝나가지고 이만큼 숫자다. 영업이익이 이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보고 영업이익도 더 안 좋아지고 순이익도 더 안 좋아지니까 계속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6.3%를 기록한 겁니다. 겉모습만 보면 위기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사실 이게 매수 찬스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에 10월 6일에 이때 매수 찬스라고 이게 동영상을 만들고 이제 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때 더 살 걸. 이때 못 사신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때 조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차 버스인 줄 알았는데 또 이제 버스가 이제 돌아온 거죠.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할 뿐이지 저는 전문가가 절대 아니고 저도 이제 여러분처럼 이거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로 보면 제 블로그를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EPS 이게 계산을 하는데 net income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예상했냐면요. 이 숫자가 6.95달러를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5.87달러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6%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매출을 보시면요. 계속 올랐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또 이제 숫자를 보시면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고요. 매출뿐만 아니고 이 1월부터 9월까지 숫자를 보면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도 작년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 높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크게 봤을 때는 이게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괜찮겠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거 보면 이게 바로 매수 찬스다.
매수 찬스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리고 순이익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브라질 세금 이슈 때문입니다. 아니, 브라질 세금 이슈 때문에 매출이 어떻게 줄어들 수 있냐라고 하는데, 이게 그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브라질 세금 때문 문제 때문에 돈이 줄었어요. 실제로 그 실적 발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Ongoing dispute with Brazilian tax authories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거를 매출 비용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었는데 영업이익률이 5%나 더 줄었다라고 이렇게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실제 실적 발표예요. 그래서 브라질이란 나라가 갑자기 세금 더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넷플릭스는 원래 계획이 없던 돈을 한 번에 내야 됐거든요. 이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넷플릭스가 추가로 낸 돈이 있어요. 그게 추가로 세금 낸 돈이 8,700억 원이에요. 그냥 세금 낸 게 아니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반 동안의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출 원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매출 원가거든요. 영화 촬영비, 배우 출연료, 서버 운영비, 이게 매출 원가에 들어가거든요. 여기 안에 브라질 세금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더 작게 나온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출 비용이 훨씬 더 이렇게 늘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브라질 세금 때문이라고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이익이 더 마이너스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뭐냐? 일시적인 문제다. 일시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번 세금만 없었으면 오히려 넷플릭스 오히려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사실 이렇게 계속 늘고 있어요. 그 미국하고 캐나다는 작년보다 17%, 유럽, 중동, 아프리카는 작년보다 18% 늘었고, 중남미는 10% 증가했고,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은 이제 21%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분기 매출 전망도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 매출 16조, 저번 분기는 15조라고 했는데 더 올라간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뜻입니다. 운영이익률, 영업이익률도 23.9%대 작년보다 2% 높으니까 이것도 되게 좋은 숫자고요. 그리고 성장 이유는 계속 회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가격도 인상하고 있고, 광고 매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광고 있는 요금제를 팔아가지고 그래서 돈을 새로 이렇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스펜서 왕이라는 재무 담당 부사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2025년에 광고 매출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기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CFO, 이제 재무 담당자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출 성장, 이익률인데 두 가지를 꾸준히 높여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표이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청률은 여전히 좋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분기 기준 최고 시청 점유율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브라질 세금 문제 때문에 EPS가 줄었어도 시청률과 구독자 수는 여전히 최고라고 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주가는 잠깐 떨어졌지만 실제 회사는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거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K-팝 디먼 헌터스가 대박 쳤기 때문에 이제 그 매출이 얼마더라? 17%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히트인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 영화 때문에 우리도 이제 디즈니 같은 자체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키마우스가 그 디즈니의 자체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K-팝 디먼 헌터스로 이제 그 자체 브랜드를 이제 만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원래 기묘한 이야기나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을 만들면서 직접 브랜드를 키우는 방법을 배웠다. K-팝 디먼 헌터스도 그런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식재산권이 뭐냐면요, 회사만의 이야기 또는 캐릭터, 그리고 다른 곳이 뭐 쓰는 자산.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 지식재산권을 사면서 뭐 예를 들어서 K-팝 디먼 헌터스의 뭐 인형을 이렇게 팔면 그 돈이 넷플릭스한테 들어오는 거죠. 장난감 마테리라 해시브로라는 회사 손잡고 장난감 만들 예정이라고 하고, 아마존, 자라, 타깃, 갭, 올드네이비, 핫토픽 같은 가게에서 관련된 옷과 굿즈를 팔기로 했다고 합니다. 라이브, 공연, 책, 그 화장품, 음식 브랜드도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 와, 진짜 이게 계속 확장이 되면요, 이게 계속 확장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EPS가 예상보다 낮아서 그리고 기대가 커서 사람들이 실망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매출도 늘고 콘텐츠 인기도 최고. 그래서 K-pop 디먼 헌터스 통해서 이런 새 콘텐츠도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차트를 다시 보면요. 그거 뭐라고 하냐? 저항선이 이제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저항선보다 조금 위에 있는 숫자예요. 1160달러면. 1150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와도 어떻게 보면 계속 매수 찬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계속 상승세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이거는 뭐 1%의 확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080달러에 스탑러스를 설정했어요. 스탑러스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자동 매도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떨어져요. 여기까지. 이런 일이 있으면 이 1080달러에 자동으로 팔아달라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거든요. 만약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때 또 매수를 해가지고 이게 만약 여기까지 또 올라가면 이렇게 돈 번 걸로 이거를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항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제 또 여기로 내려올 거니까 이것도 괜찮은 이제 매수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하거든. 피지컬 아시아. 저 이거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흑백 요리사 시즌2 이것도 이제 올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넷플릭스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만 봤어도. 아무튼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